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영준 교수가 추격으로 번역하고 산림출판사에서 출판한 생각하는 힘 진영준의 세계문화 컬렉션 100권 중에서 두 번째 책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대한 해설입니다. 일리아스를 입에 올리면 저절로 오디세이아가 머리에 떠오르고 오디세이아를 생각하면 저절로 일리아스도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둘은 정다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호메로스라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든 서양 문화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통합니다 라는 말이 있는 만큼 서양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두 권의 책을 모두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두 권의 책은 얼핏 보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두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은 똑같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신들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던 장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디세이아를 일리아스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한 총 8권의 서사시 중 7번째 서사시입니다. 5번째 서사시에서 트로이가 함락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장수들이 귀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하지만 작가도 같고 배경도 같은 두 작품의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일리아스는 영웅들의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중심으로 한 50일간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리아스의 주인공들은 오직 용기와 명성만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용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신의 뜻입니다 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멋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는 다릅니다. 그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끈기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디세우스도 일리아스의 영웅들처럼 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또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신이나 예언자들도 오디세우스에게 미리 정해진 운명을 말해줍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예언해 줍니다.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언제나 붙습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 운명을 너희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신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살아남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죽음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 헥토르가 멋지다면 오디세우스는 좀 치사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좀 치사하지만 훨씬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도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 일리아스에서부터
오디세우스는 좀 특이한 인물로 나옵니다. 일리아스의 주인공들은 대개 이상적인 영웅이라는 한 가지 모습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영웅적 전사이면서 동시에 말을 잘하는 외교관이기도 하고 뛰어난 웅변가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의 그런 여러 모습이 한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며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여신 칼립소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기다리는 고향,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애쓰는 오디세우스는 명예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영웅이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그는 신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서 복수를 할 때는 용맹하기 그지없는 영웅이 됩니다. 정말 여러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바로 그런 복잡한 성격 때문에 오디세이아는 서구의 철학사, 문학사에서 끊임없이 학자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학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 전체는 바로 일리아스와 함께 오디세이아에서 시작된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레이몽 크노 같은 소설가는 모든 위대한 문학작품은 일리아스이거나 오디세이아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일리아스가 트로이의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라틴어로는 율리시즈이며 영어로 번역할 때 율리시즈로 번역을 했기에 우리에게는 율리시즈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른 장수들은 모두 무사히 그리스로 돌아가지만 오디세우스만 10년 가까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여기저기 떠돕니다. 온갖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귀향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고향 이타케에서는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는 그가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면서 지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떠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과연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과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간절히 그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인가 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누구나 겪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디세이아를 재미있게 읽어본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새 그 어려움을 한탄하거나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덧붙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17살이 되었을 때 아테네 여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줍니다. 텔레마코스가 못된 구원자들에게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도 아버지의 소식을 들으려 항해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도 그의 조언 덕분입니다. 그를 만난 후 텔레마코스는 자신의 앞날이 훤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젊은이에게 삶의 방향을 가리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 멘토르의 모습을 하고 텔레마코스에게 나타납니다. 또한 작품의 끝에서 아테네 여신이 다시 멘토르의 모습으로 나타나 오디세우스와 구원자 집안을 화해시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서 요즘의 멘토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삶에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스승은 저절로 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스승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원해보세요. 그 순간 스승 멘토르는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상은 진형준 교수의 해설 내용이었습니다. 오디세이아 또는 율리시즈 영화를 본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진형준 교수의 번역본인 이 책도 누구나 읽기 쉽게 번역되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